일단 오늘 경기 비르츠가 진짜 미쳤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보는 그런 압도적인 선수, 괴물 같은 선수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. 물론 프리시즌이긴 한데요. 이 선수를 왜 비싼 돈 주고 데려왔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레전드였습니다. 일단 비르츠 다른 선수에 비해서 눈에 띄는 장점 뭐냐? 터치예요. 퍼스트 터치. 그냥 혼자만 발에 접착제가 붙어있는 줄 알았어. 자세가 좋든 안 좋든 밸런스가 잡혀있든 안 잡혀있든 상관없이 공이 그냥 발에 쫙 붙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그 다음도 예쁘게 찰 수가 있는 거죠, 공이. 퍼스트 터치가 안 되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? 퍼스트 터치 안 되니까 또 그거 잡아놓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 플레이 무너지고 급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, 비르츠는 어땠습니까? 그냥 발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 선택도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. 오늘 사실 리버풀이 그 유니폼이 등번호가 잘 안 보였어요. 근데 터치하는 걸로 누가 비르츠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리버풀 11명은 물론이고 이제 AC 밀란까지 다 합해도 독보적인 그 감을 보여줬습니다. 볼 다루는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그런 게 일단 너무 좋았고, 그 퍼스트 터치로 인해서 다음 상황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. 중간에 이제 왼발로 몸 열면서 한번 툭 쳐놓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. 그렇게 툭 쳐놓다 보니까 공간 또 벌어지고, 그러다 보니까 비르츠가 그 공간 이용하면서 공 끌고 가면 또 수비가 마냥 뒤로 미룰 순 없잖아요. 비르츠가 슛할 수도 있고 더 가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은 튀어나오겠죠. 그럼 또 다른 선수 쪽에 공간 생기고 스루패스 나가고, 엘리엇이 바로 마무리 못한 건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쫀득하다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비르츠가 생각의 속도가 다르다고 느꼈어. 그냥 바로바로 다음 동작이 생각나는, 그 살라랑 박스 앞에서 2대1 패스 주고받을 때도요, 몸이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터치한 다음 바로 발바깥으로 살라한테 툭 줬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와, 다르다, 왜 비르츠 하는지 알겠다,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냥 괴물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, 우리가 흔히 잘한다고 했던 선수들은 뭐 어떤 특정 몇 분에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공격수는 그 특정 몇 분이 그 골 넣는 타임이 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, 비르츠는 계속 높아요. 그 터치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유효해, 플레이들이. 그래서 일단은 뭐 45분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잘한다, 이렇게 느꼈습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괴물이에요. 규격 외의 선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비르츠가 주전으로 나온다면 또 리버풀이 상당히 무서워질 것 같다, 이렇게 느꼈고요. 그리고 속공이든 지공이든 그 볼 돌릴 때 템포가 비르츠가 있었던 전반전과 그렇지 않았던 후반전이 너무 달라요. 그러니까 후반전은 조금 그 템포가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, 전반전에는 비르츠가 있으니까 그래도 쫀쫀하게 공이 돌아가는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소보슬라이입니다. 소보슬라이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볼란치 자원으로 나왔었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소보슬라이는 볼란치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자원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확실히 오늘 이제 소보슬라이가 골 넣어가지고 또 하이라이트만 보신 분들은 소보슬라이 괜찮았던 거 아니야?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, 제가 느꼈던 소보슬라이는 이제 안정감은 좀 아쉽다고 느꼈습니다.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장면이 있는데, 이제 소보슬라이가 흐라벤베르한테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. 근데 그 백패스가 어떻게 보면 진짜 쉬운 각도의 백패스였거든요. 근데 그거를 좀 각도를 잘못 준단 말이죠. 그러니까 흐라벤베르가 갑자기 절로 가네 해서 그 공을 챙기러 갑니다. 그 공을 챙겨서 다시 돌아서는 순간 AC 밀란이 압박을 오니까 또 공이 뒤쪽으로 돌아가게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 리버풀의 볼 돌리는 그런 템포가 달라지게 만드는 건데, 삼선 선수들한테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기본 패스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거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보슬라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? 이런 건 솔직히 안정적인 스타일은 아니다. 도전적이고 막 에너제틱하게 하는 그런 플레이는 잘하지만, 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꼭 터치를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리도 아니고 조금은 정적으로 플레이할 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볼란치 실험해본 것 같은데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확실히 이제 소보슬라이가 리버풀에서 계속해서 활용되려고 한다면 이제 패스의 일관성이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패스도 이제 동료를 생각해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은구모아라는 선수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은구모아는
학포와 또 다른 맛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왼쪽 윙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 응구모아가 좁은 공간에서 되게 순간 속도 빠르게 툭 치고 들어가면서 깊숙이까지 많이 들어갔거든요.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리버풀이 이제 25, 26 시즌에는 아무래도 내려앉은 팀을 만날 확률이 높아졌을 거예요. 일단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에 지금 영입하는 선수들 이름 보세요. 감독이, 그러니까 상대 감독이 맞불을 쉽게 놓을 수 있겠어요? 못 놓죠. 웬만해서는 실리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내려앉은 수비를 깨줄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응구모아 같은 그런 크랙 자원이 이제 그쪽을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. 뭐 시간을 좀 배분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, 뭐 선발로 투입하기보다는 이제 리버풀이 한쪽을 계속 파면서, 그러니까 왼쪽을 계속 쓰면서 그쪽에 풀백의 체력을 갉아먹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풀백이 지치고 해롱해롱 될 때 한 뭐 78분, 72분 이때 응구모아 딱 투입시켜가지고 응구모아한테 계속 1대1 시키는 거죠. 그럼 이제 뭐 풀백이 파울을 할 수도 있고 지쳐가지고 뚫릴 수도 있겠죠. 내지는 그쪽에 풀백한테 경고를 유도를 하는 거죠. 그 상황에서 이제 응구모아가 투입이 되면 또 운 좋으면 퇴장까지도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, 뭐 그런 식으로 후반에 에너지 불어넣어줄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내려앉은 수비 상대로 크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비 엘리엇도 얘기를 해볼게요. 엘리엇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좀 급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엘리엇이 이제 자기가 현재 리버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아마 알 거예요. 그 분위기로도. 근데 내가 패스할 때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찌르는 그런 원더 패스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생각보다 유효한 패스들이 잘 안 들어갔. 그리고 이제 엘리엇이 사실 뭐 운동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 수비를 엄청 잘하는 자원까지도 아니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는 엘리엇이 결국에 자기만 보여줄 수 있는 특별성, 그건 이제 온더볼 상황에서 공격으로 찍어 눌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오늘 프리시즌 경기할 때 보면은 이제 공 가진 상황에서도 패스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간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엘리엇은 고민 많아질 것 같습니다. 뭐 리버풀 입장에서도 또 매각에 아예 닫혀있는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엘리엇의 입지가 많이 좁아진 상황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이제 또 케르케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, 케르케즈는 사실 지난 프리시즌 경기보다는 많이 공을 잡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경기하는 거 보니까 의외로 이제 케르케즈가 오른발을 되게 잘 섞어 쓴다. 그러니까 짧은 패스 같은 거 할 때 굳이 왼발로 잡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오른발 타이밍이 나오면 툭툭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.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또 크로스도 나쁘지 않아. 골키퍼와 수비 사이 크로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좋은 크로스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잘 넣어줬던 것 같고,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려고 하면 그 크로스의 구질이나 이제 스피드 이런 것들이 더 좋게 날아가면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회전이 더 많이 먹어서 그런 식으로 가면 확실히 또 이제 수비들이 대처하기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프림퐁이 오늘은 약간 윙어처럼 기용이 됐거든요. 근데 이제 프림퐁도 보니까 순속은 확실히 빠른 느낌이 들었어. 순간 속도가 진짜 엄청 빠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내려앉은 상황에서 한 번에 툭 오른쪽으로 벗겨가지고 뭐 컷백을 내준다든지 그런 상황, 아니면 이제 역습 같은 상황에서 한 번에 자기 쪽으로 전환 오는 거 쭉쭉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. 그러니까 프림퐁이 먼저 가속을 받아버리면 웬만한 수비수가 따라잡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장점은 있는 선수다. 근데 이제 프림퐁이 뭔가 공을 많이 만지는 상황보다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 많이 뛰게 해줄수록 프림퐁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래도 비르츠랑 같이 쓸 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비르츠랑 같이 나온 게 아니니까. 그리고 오늘 프리시즌 보면서 또 느낀 점은 리버풀이 센터백 보강은 좀 확실히 필요합니다. 일단 지금 조고메즈 부상으로 프리시즌 끝났죠. 그 다음에 콴사 팔았죠. 엔도는 사실 전형적인 센터백 자원으로 분류할 수 없죠.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전문 센터백 자원이 반다이크, 코나테 이렇게 두 명이라서 이번에 여름 끝나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는 영입을 해야 될 것 같고, 두 명까지 영입해도 이상한 상황까지는 절대 아니다. 그리고 살 거면
왼발잡이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. 지금이 다 오른발잡이다 보니까.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포도 뭐랄까 지금 리버풀이 너무 공격 자원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이제 학포가 요 정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살짝 아쉬워. 물론 이제 학포급 선수가 웬만한 팀에 가면 되게 잘하는 선수로 분류가 될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학포의 그 매크로성 플레이라든지 풀백을 또 엄청 많이 쓰는 느낌까지는 아닌 느낌이 들어. 스피드가 또 엄청 빠른 것까지는 아니고 뭐 요런 느낌이 오늘은 좀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, 그 다음에 확실히 리버풀이 앞쪽은 되게 화려해진 거 맞거든요. 앞쪽은 되게 화려해졌는데 이 뒤쪽에 서브라인을 좀 든든하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. 물론 지금 스쿼드도 되게 사기는 맞아요. 일단 베스트 11으로 나왔을 때는 리버풀이 너무 세고 한데 결국엔 이 베스트 11을 잘 써먹으려면 후보 선수들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어야 이제 그 선수들도 로테이션 같이 써주면서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뭐 삼선 미드필더라든지 또 풀백 서브 이런 선수들의 퀄리티도 매우 매우 중요해지지 않을까. 시즌은 결국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리버풀이 약간 4-2-4 느낌으로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빌드업 할 때는 스티븐슨, 소보슬라이,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모튼이었다가 요니로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는 백스리하고 그 다음에 스티븐슨이 여기로 빠졌다가 여기로 들어갔다 하면서 뭐 3-3-4 같은 그런 빌드업을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. 근데 비르츠는 그래도 이 자리에서 자기 역할 해줬던 것 같은데 엘리엇이 자기 역할을 잘 못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네.